자, 잘 쉬셨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2교시 우리가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이전 시간에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장 강조한 내용은 제일 처음에 한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지능을 모른다. 하지만 요즘에 AI는 지능적으로 동작한다. 그러면 AI가 동작하는 그 지능이라는 그 정체는 뭐냐? 인공신경망에 입력 숫자와 출력 숫자를 매칭을 잘 하도록 훈련된 게 지능의 정체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훈련시키기에 사용됐던 데이터들만 잘 모아놓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그게 그림뿐만 아니라 언어도 숫자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뭐 좋다, 나쁘다, 시멘틱 그 어널리시스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 그 출력단에 원하는 숫자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다인 거예요. 심지어는 LML조차도 거대 언어 모델도 그 모델의 크기가 커졌을 뿐이지 입력이 숫자고 출력이 숫자, 그 숫자는 단어와 매칭되는 숫자들이라는 거,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질문하면 답을 하네, 문장을 완성하네. 그런데 누가 쓰면은 제대로 된 답이 나오고요, 누가 쓰면은 제대로 되지 않은 답이 나와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그러면은 LML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입력되는 단어들, 이게 프롬프트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이 프롬프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입력으로 들어가는 그 숫자들의 그 다음에 나온 단어는요, 이 앞에 들어온 단어들의 그 숫자가 들어왔을 때 가장 적절한 단어를 배치하도록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애매하면 애매한 답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그 대신 그때그때마다 뭐 여러 번 뭐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그런 원칙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사람들이 그 스터디를 해본 결과 이런 몇 가지는 찾아냈어요. 뭐냐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총 두 가지 원칙. 프롬프트를 줄 때,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또는 입력을 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명확하고 구체적. 근데 때때로 가끔가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명확하게 자꾸 얘기해봐 할 때 짧게 얘기해봐라고 인간들끼리 할 때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장황하고 길수록 명확해요. 왜냐하면은 확률론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게 더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확하다는 거는 굉장히 짧다는 것과는 달라요. 길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한 경우가 많아요, 이 프롬프트의 경우는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런 겁니다.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하는 거를 권장해요. 구분 기호. 자, 다음 문장을 해석해봐. 어디가 다음 문장이지? 모르잖아요. 따옴표 3개로 둘러싸여 있는 문장을 해석해봐.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쓰지 않는 어떤 특수한 기호들로 구분자를 쓰는 걸 권하고요. 모델에게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너 진짜 이 말이 맞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주는 것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뷰샷 프롬프팅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학생들한테, 우리들도 그렇고요, 학생들한테 무슨 이론을 설명할 때 이론 설명 아무리 잘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시 문제를 하나를 주면 이해가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도 똑같아요. 예제를 줄수록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뷰샷 프롬프팅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제 몇 개를 주는 거를
few shot이라고. shot이 여기서는 그 예제예요, 일종의.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모델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프롬프트를 쳐놓은 다음에 한참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답변을 할 때 바로 답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너 이거에,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주고서 이걸 답을 해 하면 안 되고, 문제를 준 다음에 그 문제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답을 쓴 다음에 그 답이 문제에 넣었을 때 진짜 답인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답을 해. 그러면은 얘가 몇 단계를 거쳐서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져요. 이게 말하자면 생각할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뭐 자체 솔루션을 내도록 지시한다. 이것도 일종인데 이거는 예를 보면은 좀 더 명확해요. 한번 그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실제로 챗 GPT를 쓰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기 링크를 걸어놨는데 뭐 링크가 필요하지도 않죠. 챗 GPT라고 치고 첫 번째 나오는 그러한 그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챗GPT 사이트 요거 링크예요. chatgpt.com 사이트로 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여러 가지 그 유료 버전이거나 아니면은 그 로그인한 상태로 계정을 가지고 실험하는 방법도 그 권장드립니다만 일단은 뭐 기본적인 거는 그냥 로그인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전혀. 우리가 지금 배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개념만 예제를 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 챗GPT 처음 써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설마 그죠? 그럼 큰일 나요. 요즘에. 자, 여기 아래쪽에 메시지 챗GPT라고 쓴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 다 아시죠? 자, 근데 요즘에 뭐 몇 달 간격으로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요. 정말 놀랄 만큼 빨리 발전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챗 GPT 4.5 미니라고 쓰여 있죠. 작년,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땐 GPT 3.5가 기본이었어요. 걔만 공짜로 쓰게 해줬어요. 그러다가 유료 버전으로 GPT-4를 쓸 수 있게 해줬고요. 그런데 지금은 유료도 챗 GPT-4를 쓰지 말라고 보내요. 아예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챗 GPT-4 옴니 미니를 쓰라 그래서 심지어는 공짜 버전도 이 4.5 미니를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몇 번 하다가 탁 멈춰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가입하잖아요, 사람들이. 맛배기 주는 거예요. 여기에 중독되도록 이렇게 좋은 모델이 이게 GPT-4 옴니 미니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그림도 이해하고 파일도 다 이해하고 막 이러거든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서 실험을 해보는데 어떤 걸 할 거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우리가 타이핑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부러 스킵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 텍스트를 보여드리고 요거를 그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한 이유가 이거를 그냥 뭐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실험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킹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프롬프트예요. 지금 컨트롤 C 제가 카피했고요. 컨트롤 C 눌렀고요. 컨트롤 V 갖다 붙였어요. 엔터 한번 쳐보세요.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 뭘 했냐면은 제가 이렇게 썼죠. 이거를 좀 더 그냥 크게 쓸게요. 이게 한 줄로 돼 있어서 세 개의 백틱으로 구분된 텍스트를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라고 하고서요. 그런데 이게 카피하다 보니까 이거는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도 그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요거 요걸 백틱이라 그래요. 키보드 제일 왼쪽 위에 물결 키보드 키 있죠. 거기에 그 거꾸로 된 이
틱이라 그래서 백틱이라고 부르는데 따옴표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문장에서. 그래서 그거 세 개를 하면은 문장 중에 그런 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이런 거를 구분자라고 해요. 내가 맘대로 하고서 난 여기서부터 요게 백틱, 지금 백틱 세 개로 했죠. 그런 다음에 집어넣었죠. 근데 얘네들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건 그 뭐죠? 챗GPT에서 코스메틱 효과로 보기 싫은 거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문장에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명확하게 정확히 그러니까 내가 요약해야 될 대상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이런 거를 그 구분자라고 하고 구분자를 활용하는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럴수록 얘가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 집어넣은 거는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정도죠. 여기 보면은 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챗GPT나 그러니까 LML에서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서 모델이 수행할 작업을 표현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모델이 원하는 출력으로 안내되고 관련이 없거나 잘못된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등등등등 기본적인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원리를 설명한 프레이즈거든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여줘 했더니 잘 줄여줬더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냥 대충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쓰려면은 구분자로 대상을 명확히 해라. 아주 틀림없이 문장을 잘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모델에게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게 좋아요. 자, 요거는 어떤 건지, 이것도 한번, 이거는 좀 길어서 두 개의 박스로 나눴는데, 이걸 다 카피할 거예요. Ctrl C. 첫 번째 박스 카피했고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박스까지도 카피해서 Ctrl C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Ctrl V. 그리고 나서 지금 입력되는 거 보세요. 이 백틱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뭐죠? 이 쿼테이션 다 입력되죠. 근데 여기 위에서는 그냥 시각적인 효과로 그냥 없애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실제로는 다 들어가요.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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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옴니는 잘 못하는데요? 생각보다? 여기서 틀린 적은 거의 없는데, 지금. 여기선 지금, 잠깐만요. 이럴 때는 이렇게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음.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생각해서 답변 다 했어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문장을. 삼중 따옴표, 이거 또 구분자를 또 썼죠. 이렇게 가능하면, 아마 백틱 세 개를 다른 기호로 이렇게 얘네들이 쓰나 봐요. 그 챗GPT에서. 얘는 정확하게 다시 보여주죠. 일련의 지침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다음 형식으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무슨 내용을 줬냐면 차 한 잔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먼저 물을 끓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컵을 들고 티백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라 그래요? 1단계, 점점점, 2단계, 점점점, 점점점, N단계. 그런데 텍스트에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지시사항이 없으면 제공된 단계 없음이라고 쓰라 그랬는데 아까 바보같이 제공된 지침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맞췄죠?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이런 그 지침을 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하나 뭘 지웠나 보네. 제공된 단계 없음에 해당되는 문장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근데 그게 어디 있죠? 이상한데? 차라리 요거를 가져와야겠다.
이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접시. 이거 다시 고쳐서, 이거는 또 지용이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엉뚱한 문장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게요. 삼중따옴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러면은 얘가 판단을 명확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거기 프롬프트 하나 모르고 삭제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제공된 단계 없음 요번에 나왔잖아요. 얘 말 잘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 텍스트에 지침이 없으면 제공된 단계 없음. 굳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그냥 동화책 얘기예요. 매력적인 마을에 잭과질 남매가 어땠습니다. 어땠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동화책 이야기니까 전혀 어떤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얘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위 요런 과정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을 반드시 하라. 아니면 하지 말고 이런 식의 지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중요한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 few shot prompting을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기 예제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굉장히 답을 정확히 잘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건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당신의 임무는 일관된 스타일로 대답하는 겁니다. 한 다음에 그냥 아이가 탄력성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어떤 뭐 탄력성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있을 건데 여긴 예제를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이는 인내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가장 깊은 계곡을 파고드는 강은 겸손한 셈에서 흘러나온단다. 가장 웅장한 교향곡은 하나의 음표에서 비롯된단다. 가장 복잡한 테피스토리는 하나의 실에서 약간 그러니까 인내심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설명이 틀리진 않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유식한 거 그런 건지 은유적인 표현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챗GPT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답을 할 리는 없겠죠? 이렇게 근데 예제를 주고 나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예제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그걸 잘 따라해요. 무슨 말이냐? 이런 프롬프트를 주면서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걸 원샷이라는데 예제 한 개만 준 거거든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해 하고 답을 주면은 그걸 따라해요. 아이가 질문하면 바로 뒤에 할아버지 다음에 가장 높은 산도 작은 자가 또 시작했죠. 또 은유적인 메타포로만 설명해요. 이 할아버지는 그냥 직접적으로 탄력적인 거는 그 물리적인 성질인데 공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뭐 이게 성질이야 이렇게 설명 안 하죠. 가장 넓은 뭐 약간 좀 틀린 말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나무도 작은 무슨 이런 식의 메타포식으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의 형식을 하나의 예제로 주면 아주 잘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이 시간을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주라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기니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기니까 또 여기서 더 가져와야 되네요. 컨트롤 C 가져와서 어디 요 밑이죠? 줄바꿈을 할 때요. Shift Enter를 치면은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Shift Enter. 여러분 아시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행 안 되고 다음 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가서 더 지금 페이스트 했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키고 결과를 보면서 프롬프트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뭔가 복잡한 일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마지막 거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게 뭐냐면요. output JSON이라 해서, 뭐, JSON이라는 형식이 있어요. 컴퓨터에서 쓰는. 요즘에 특히 이 AI 시대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컴퓨터 형식인데, 컴퓨터 형식이라고 내가 모르는 복잡한 형식이 아니에요. 이 중괄호, 그러니까 집합기호 있죠. 중괄호에다가 그 안에 어떤 값을 넣을 때 첫 번째 거는 따옴표로 감싸진 문자열 콜론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뭐 문자열이거나 숫자 뭐 이런 거를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제이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이슨 방식으로 얘는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뭘 넣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에 프랑스 말로 쓴 요약본과 거기 등장한 주인공의 숫자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죠? 뭐냐면 여기 보면은 요 매력적인 아까 우리가 썼던 여기서 지금 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요런 문장을 줬어요. 그 동화책의 일부분이 매력적인 마을의 잭과 질 남매는 언덕 위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즐겁게 노래하며 올라가는 동안 불행이 닥쳤습니다. 뭐, 그러니까 동화책이 뭐 이렇게 얘기가 진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불란서 말로 요약해줘. 주인공은 몇 명이야. 그리고 그거를 포맷을 딱 맞춰서 해줘. 이렇게 하면은 얘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시킬 때는 그거를 단계를 가르쳐 주는 저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공부하고 또는 이 LM을 공부하면 할수록 야, 진짜 우리가 하는 일하고 똑같구나라는 생각 많이 해요.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단계로 쪼각쪼각 내서 설명해 주면 이해를 잘 할 거예요. 물론 뭐 학생뿐 아니라 누구나 그렇죠. 그죠? 이거 보세요. 작업을 이렇게 해. 이 괄호로 구분된 다음 텍스트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먼저. 요약된 문장을 프랑스어로 번역해. 프랑스어 요약의 각 이름을 한번 나열해봐. 그리고 다음을 포함하는 제이슨 객체로 만들어 출력해봐. 다음은 프렌치 썸멜이랑 number of names야. 솔직히 약간 헷갈리긴 해요. 그렇지만은 단계를 잘 가르쳐 준 거예요. 제이슨의 첫 번째 키는 프렌치 썸멜이고 두 번째 키는 number of name이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형식으로 정리해봐. 텍스트는 요약 텍스트, summary는 요약 summary, translation은 summary translation, 이름은 그러니까 아예 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봐 가르쳐 준 거예요. 첫 번째 텍스트 써, 요약 써 이런 식의 아예 형식까지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대답해요. 첫 번째, 텍스트 아까 준 텍스트 이거 쓰라고 했으니까 써야지 쓴 거예요. 요약, 요약 쓰라고 했으니까 요약 써야지 요약 썼어요. 프랑스 요약 쓰래. 프랑스 요약 써야지 쓴 거예요. 이름 두 개가 있네 찾았어. 제이슨으로 표현하래. 이렇게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완수를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그냥 하라고 하면은 얘가 성공 못할 확률이 높아요. 성공하게 하려면 단계별로 다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차근차근 친절하게. 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사실.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이거 하다 보면은 내가 참 평소에 너무 불친절하게 학생들을 대했구나.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분명히 이해했을 건데 걔가 이제서야 뒤늦게 제가 회개를 합니다. 자, 또 하나. 이것도 쓸모가 많은데 이걸 활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델이 자체 솔루션을 내도록 지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요즘에 똑똑해져가지고 챗GPT가 답을 잘 내서 이거는 실수를 안 해서 걱정이에요. 한번 이것도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한번 그냥 가져와 볼게요. 이거 뭐냐면요.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를 푼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답을 한번 점검을 해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거 프롬프트를 다 입력한 다음에 실행시키고 나서 요 프롬프트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그 가장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틀려야 되는데 맞게 답변했어요.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보세요. 학생이 솔루션이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라는 질문을 한 거고요. 질문이 있어요. 저는 태양광 이게 학생한테 준 질문이니까 주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문제, 풀이 문제인데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도 챗GPT도 하니까.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총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예요. 토지 비용 100불, 평방피트당 태양광 패널 250불, 연간 10만 불의 고정비용, 평방피트당 10불의 추가 비용, 유지보수계약. 그러면 첫 해 총 비용 얼마입니까? 이거를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 평짜리인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식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아예 그 학생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X를 평방피트 크기라고 하면은 토지 비용은 평방피트당 100불이니까 100X, 태양전지 패널은 250불이니까 250X, 유지 비용은 그 10만 불 더하기 평방피트당 10불이니까 10만 불 더하기 10X여야 되는데 100X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 일부러 잘못 푼 학생 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풀었는데 답이 이건데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요걸 10X로 써야 되는데 100X로 쓰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 챗GPT, 옛날 걸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쓸 수 없어서 그런데 옛날 챗GPT 3.5에다 물어보면 맞았다라고 답변을 해버려요. 그냥 성급하게. 그런데 지금 얘는 너무 똑똑하게 지금 학생의 솔루션을 검토해 보고 있거든요. 하나씩 틀렸는지, 그죠? 근데 여기 자기가 계산한 것까지도 가르쳐주죠. 이거 원래 10x여야 돼요. 라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챗 GPT가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일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체가 쓸모가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쓸모 있게 하려면 이런 식의 질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수행하라 그래요. 자신의 솔루션을 찾고 그런 다음 솔루션을 비교해 보고 그 비교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하라 그래요. 근데 이미 해버렸으니까 조금 약간 좀 시시한데,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질문을 이렇게 할 때 너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질문 다시 쓰고 형식까지 가르쳐 줬어요. 질문 다음에 질문, 학생 쓰고 진짜 네가 한 거 솔루션 쓰고 그 다음에 동일한지 예 아니요까지 답해 라고 하고 나서 이제 질문과 이렇게 밑에서 클릭해야지 얘가 잡히네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기 다음에 조금 길죠? 이것보다 훨씬 길어질 거예요. 진짜 쓸모 있는 이제. 근데 어쨌든 카피 앤 페이스트로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일단은 실행시키고요. 봅시다. 자, 아까보다 좀 더 사실은 센스 있게 답변을 하긴 해요. 근데 아까는 어쨌든 답은 맞았지만, 답변은 맞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에 아주 체계적이진 않았는데, 지금 마지막에 끝에 보세요. incorrect. 왜 incorrect냐? 여기 차근차근 얘가 한 거 보세요. 질문, 다시 쓰죠. 질문이 이거예요. 라고 스스로 다시 한번 써요. 그리고 학생 솔루션도 써요. 받아들인 거 다시 기억하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문제를 풀어요. 자기가. 그 다음에 총 비용 계산했으면 이래서 총 비용이 이거래서 마지막에 학생 솔루션과 방금 자식의 솔루션 동일합니까? 라고 내가 질문하라고 시켰거든요. 아니요. 틀렸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 대답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면.
아주 복잡한. 이쯤에서 조금 여러분들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해야 돼요. 챗GPT는 문장을 완성하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풀고 있죠. 이거는 지능이 있는 거야? 아니면 진짜 계속 말을 나열하는 거야? 막 헷갈리기 시작해. 이거 안 헷갈리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근데 사실은 아직도 통계학적으로 가장 그럴싸한 단어와 숫자와 심볼을 내뱉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지능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도 지능에 대해서 정체가 과연 뭘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컴퓨터가 새로운 무언가를 그 안에서 만들어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시키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뭘 시켰는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문장들을 수천만 개를 집어넣으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게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앞에 나온 게 질문이면 그 질문 뒤에 엉뚱한 답이 나오면은 그게 말이 너무 안 매끄럽죠. 그죠? 그것만으로도 거의 지능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LML을 그러면 이건 갖고 지금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잘하면 답변을 잘해. 이거 갖고 뭘 하지? 근데 사실은 어, 뭐 진짜 무한 너무너무 많아요. 할 게. 정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그게 놀라운 사실이 아닌 게 사람은요. 말할 줄 아는 게 사람이죠. 대부분은 다 어떤 특히 지적 장애가 있지 않고서는 그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똑같아요. 말하는 능력이 부여됨으로 해서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모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 그러니까 물론 뭐 로보트적인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 이거 말고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경향도 있어요. 얘의 능력의 한계가, 얘는 도대체 능력의 한계가 뭘까? 근데 좀 정리를 해보면 또 별게 없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가장 또 많이 작동하는 게 이거를 분류하고 카테고라이제이션하고 뭐 이렇게 섞다 보면 정리정돈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로 또 정리가 되긴 돼요. LML을 갖고 살 수 있는 거 읽기, 쓰기, 대화하기 세 가지예요. 읽기는 그러니까 쓰기부터 할까요? 쓰기는 뭐 쓰기로 할 수 있는 일들의 응용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진짜 많이 쓰여요. 브레인스토밍.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을 때 일단은 아무 생각이나 던져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근데 보통 브레인스토밍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게 창의적인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잘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마어마하게 잘 쏟아내요. 장문, 보정, 번역 다 쓰기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나열할 수 없어서 뻔한 거 몇 가지만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읽기. 당연히 읽어서 잘못된 거 찾는 거. 교정, 요약, 뭐 이메일, 그 내용이 뭐든지 간에 다 요약하는 거 아무 문제 없고요. 그것에 그 좀 그 더 발전된 게 채팅이죠. 채팅은 문장으로 계속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대화인데 이쪽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죠. LML을 쓴 챗봇을 만들어서 뭐 서비스를 한다. 요즘에 뭐 사실은 아직도 저도 완전히 편하지가 않아서 챗봇이면은 잘 그 적극적으로 활용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고객 서비스 요즘에 거의 다 챗봇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아니에요. 진짜 AI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눈치채든 못 채든. 근데 그거를 너무 잘해요. 챗봇. 근데 야, 저런 걸 진짜 LML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그런 응용 프로그램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러니까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개입돼서 만들었겠지 라는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챗봇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 간단하다라는 걸 또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챗봇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요거를요, 카피해서 그냥 우리가 아까 하던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한번 해볼게요.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한 거예요.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우리가 뭘 입력했는지는 좀 이따 보고요. 이거 보세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오더봇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피자 가게 알바가 돼버렸어요. 얘가 그냥 갑자기 혼자서 그러면서 피자 종류와 크기를 선택해 주세요 하면서 피자 종류하고 하고서 토핑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말이 무지하게 빠른 피자 주문 받는 알바생이 돼버렸어요. 조금 우리 주문하는 사람들은 갑질하잖아요. 그냥 친절하지 않잖아요, 우린. 어? 보통 간단하게 치즈 피자 그냥 그러죠. 그러면은 진짜 치즈 피자 주문했군요. 대중소가 있고요.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예 얘네들이 멈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할 거예요. 로그인 할게요. 이거는 유료가 아니라 로그인 해서 쓰라는 것 뿐이에요. 그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로그인을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챗봇하고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참고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걸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저 로그인 할게요. 여기 계정이 지금 로그인 된 게 있어서 다른 거 제 걸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그 계정으로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돼요. 이것도 제일 싫어하는 거. 이게 기기 확인이 제 방에 있는 아이패드로 가기 때문에요. 이걸로는 안 되고요. 아, 이거는 핸드폰으로 얘가 물어볼 거예요. 75번은 겨우 인증돼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구글 인증이 돼서 그렇고요. 뭐 여러분은 여러분 어카운트로 들어가셨을 거. 이거 또 뭐야? 지금 성공했는데 왜 또? 될 때까지 해야겠네요. 이거 다른 건데 50원 아닌데. 이거 이제구나. 음, 두 개가 연속으로 떠가지고요. 음. 자, 이전 거 또 다 잊어먹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 로그인을 새로 하는 바람에 다시 할게요. Ctrl C, Ctrl V.
요거까지. 뭐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얘가 하는 일에 비하면 너무 짧은 그러한 프롬프트라는 것도 알 거고요. 어쨌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맛있는 피자. 자, 그때그때 좀 다르긴 달라요. 그리고 지금 또 모델이 바뀌었어요. 챗 GPT 4 옴니로. 그죠? 사실은 얘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왔어요. 미니가 오히려 나중에 나왔는데 얘가 속도가 빨라서 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할게요. 4 옴니로 쓸게요. 그랬더니 아까랑은 조금 다른데 얘가 조금 입이 짧아요. 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게 설명 안 해요. 불친절한 그 뭐냐면 알바생이에요. 나는 치즈 피자 주세요. 그냥 간단 한글로 썼고 치즈 피자. 치즈 피자요. 그냥 딱 할게요. 심지어는 응답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이게 모델 옴니가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 자기네들 업데이트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걸 선택할게요. 또 오히려 짧은 말을. 자, 이렇게 치즈배추 어떤 사이즈 얘가 당연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피자 달라 그랬는데 무슨 사이즈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요. 그래서 그냥 저도 워낙 그 불친절한 고객이라서 아니 반말로 라지 딱 그러고 말게요. 라지 피자 주문했네요. 토핑 원하세요? 음, 소시지 달라 그럴까요? 아예 그냥 딱딱 단답형으로 할게요. 소시지,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죠? 음료 뭐 드릴까요? 콜라 큰 거라 그래 볼게요. 말이 되는지 볼게요. 알아서, 콜라 라지를 주문하셨군요. 이렇게 하고 샐러드 하겠어요? 음, 됐어요. 그냥 됐어요. 그럴게요. 됐다니까 알아먹어요. 픽업인가 배달. 픽업. 자, 어쨌든 주문 잘 받아냈죠. 이 정도면은 쓸만한 알바생인데 이런 알바생을 교육시키는데 어떠한 작업이 필요했는지 볼게요. 그게 프롬프트인데 보세요. 당신은 피자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수집하는 자동화 서비스인 오더봇입니다. 먼저 고객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주문 수집한 다음 픽업인지 배달을 묻습니다. 음료와 추가 주문을 포함한 전체 주문을 수집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요약하고 고객이 다른 항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배송이면 주소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금액을 받습니다. 등등등 짧고 친근한 스타일로 하고 메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롬프트는 어떻게 보면은 피자집 점주예요. 그죠? 얼마나 불친절한 점주인지 몰라요. 보세요. 페퍼로니 치즈 19.95, 19.57이야.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도 너무 짧게 하죠. 그런데 얘는 이걸 다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자 가게 알바 그 경험이 많은 애라서 얘는 그러니까 굳이 사람으로 표현하면 너무 경험이 많아서 사장님이 점장님이 대충 말해도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갈게요 하면서 주문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챗봇이에요 요즘에.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카톡방에 조그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땅땅땅땅 아주 그냥 굉장히 제한된 어떻게 잘 주고받아서 저 뒤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챗GPT를 써서 이것보다 못한 걸 쓰기도 해요, 사실은요. 굳이 이렇게 이것도 싸긴 하지만 많이 쌓이면 비싸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니까 챗봇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잠깐 기다리세요. 이거 한 일주일치 작업인데 내가 특별히 빨리 해드릴게요. 옆에 서서 이 문장만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요즘에 그 학생들한테 이거 가르친 다음에 꼭 과제로 그 다른 매장에서의 알바 챗봇 만들기를 시켜요. 5분도 안 돼서 다 끝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요즘에는 메뉴를 이렇게 듣지도 않고요. 그 어디죠? 메뉴 찍어서요. 집어넣어도 돼요, 사진으로. 왜냐면 다 알아들어요. 한번 해볼까?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음, 진짜 이건 진짜 모험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될까 모르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아니, 메뉴 사진인데 피자 사진이 요즘에 이제 구글 이제 큰일 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잘 못해요. 아, 가장 그럴싸한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복잡하다. 가격도 안 나오는데 알 수 있을까? 가격이 있어야 될 텐데. 좀 그럴싸한 거, 이거 좀 보이기는 할까? 뭐 어차피 실험인데 좀 그래도 make sense한 걸로 할게요.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니, 너무 뭐지?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메뉴 그리고 볼게요. 다운로드 저장 어디에 보죠? 음, 그러니까 뭐죠? 화질이 너무 약해서 약간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가서 보면 좀 더 선명한 거, 선명한 걸로. 원래 퀄리티가 안 좋구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면 얘 눈에도 보일지 몰라요. 자, 제가 뭘 해보려는 거냐면, 요렇게 하려고요. 똑같은 프롬프트인데, 옴니는 사진을 이해하거든요. 그림을. 메뉴는 요 하면서 여기다가 지금 메뉴를 올려줘 볼게요. 얘가 올라가고 있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그죠, 이제. 미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집에 가서 잠이 오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라고 고민해야 돼요, 진짜. 근데 너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런 상황이 돼버려 여기에 맞는 이제 생활이 뭐 이것저것 뭐 해보면 재밌겠지만 이거 뻔하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죠. 얘는 그림으로 가르쳐줘도 다 이해하고요, 이제요. 그걸 가지고 요거 한 다섯 여섯 문장으로 채팅 봇으로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요거는 그냥 아, 이거는 조금 스킵을 할게요. 왜냐하면 또 결이 달라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해하는 것과 생성하는 거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같은 계열이고 그 대신 요거를 스킵하고 거기 마지막에 우리가 6번 생성의 이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하고 챗GPT S까지 좀 더 아마 여러분 머티리얼의 마지막 세 페이지는 빠져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넣은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온라인에 살아 있으니까 저 링크 안 지우거든요.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프린트해서 덧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 같은 것도 단 문장 몇 개로 해결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교육에서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제 도래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싫든 좋든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빨리 우리가 거기에 그 익숙해지고 그거에서 또 뭐 바라기는 뭐 더 앞서 나가야겠죠. 다른 나라보다도 특히 우리 학생들이 빨리 더 그것을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이 분류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두 가지로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교사도 써야 되고요. 학생도 써야 돼요. 이 챗GPT, 그러니까 챗GPT라는 걸 자꾸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AI 기술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강의할 때와 학생 평가할 때 굉장히 많은 로드가 걸리잖아요. 이 챗GPT, 그러니까 LML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특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강의 교재 하나로 모든 학생을 똑같이 가르쳤는데 학생들 수준에 맞게 다 고쳐서 볼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접근할 때 걔 수준에 맞게 바꿔져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조금 떨어진 애들은 쉽게 설명되고 좀 더 뛰어난 애들은 빨리빨리 말하면 깊이 있게 가르치고 그리고 다양한 매체로 설명이 가능해요. 오늘 스킵했지만 우리가 텍스트로 이미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동영상까지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어떠한 설명을 하기 위한 동영상, 실험 장면도 그게 진짜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럴싸한 걸 만들, 물리학에서 말하면 무슨 뭐 드라핑하는 실험하는 거를 보여줘, 뭐 이런 거. 다 가능해요. 얼마든지 이거는 그냥 챗 GPT 지금 여기다가 제가 쓴 몇 가지는요. 아마 챗 GPT 그 유료 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플러스는요. 유료 버전이면 이건 다 가능하다 이거고요. 심지어는 전문화된 서비스들도 많아요. 아바타. 심지어는 선생님이 없어도 될지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텍스트가 있으면 선생님이 텍스트를 보고서 이해하고 말로 영상적으로 학생들한테 전달하잖아요. 말 더 또박또박 더 재미있는 말투로 할 수 있어요. 그냥 텍스트만 적어주면. 그리고 더 예쁜, 더 잘생긴 얼굴로, 영상으로, 실사판으로 이게 다 돼요. 뭐 아마 보신 적 많을 거예요. 유튜브 쇼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라고 요즘에 말하자면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링크들을 좀 해놓은 거고요. 학생들 평가 같은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평가할 때 우리가 제일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뭐예요? 시험 보이는 거잖아요. 문제 내서 채점하는 거잖아요. 문제 내서 채점하는 거. 너무 쉬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학생들하고 많이 개발하고 있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 아예 대학에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베타 버전이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로 이렇게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퀴즈봇이라 그래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토픽, 텍스트 입력, PDF 파일, 요즘에 책들은 PDF 파일 정도는 다 제공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의 모든 파일이 PDF로 전환이 가능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PPT 뭐 이런 거 다, 그죠? 아시죠? 그리고 인터넷상에 자료 너무 많죠? 그 자료 주소 가르쳐주고 유튜브 링크, 실제로 유튜브 링크로 강의 설명된 거 있죠? 그걸 기초로 질문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실시간 다 돼요. 지금은 그냥 제가 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잠깐만요. 제 걸. 제가 하나 실험하는 게 있어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저 링크가 되는지. 제 컴퓨터에다가도 이걸 설치해 놨거든요. 혹시 되나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밖에서 아마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진짜 트래픽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상관없습니다. 아까 거기서 그냥 할게요.
왜냐면 요즘에 그 하도 이런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그 어디죠? 유튜브에서 뭘 하나 막아놔가지고 지난주부터 요게 안 되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주소 복사해서 챗GPT4로 그냥 어로 입력해서 네, 안 되네. 얘네들이 막아놨네. 간단한 실험을 먼저 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를 한 뭐 5개 한번 만들어봐. 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만들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요 링크는 그냥 제가 오픈해놓고 쓰고 있는 건데, 뭐 과금이 되긴 되지만 얼마 안 돼서 하는데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 이상한 문제도 몇 개 나오는데 그거 수정하는 방법 다 있고요.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서 주요 알고리즘 이거 선형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뭐 윤리적인 문제 관련도 등등. 그리고 채점도 가능하고요. 다 해서 아마 이거 맞았네요. 제가 넣은 거. 맞았는데 틀렸는지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학생들한테 바로 시험 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 클릭 한두 번으로 새로운 문제를 무제한, 예전 같으면은 그 문제 은행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하자면 대학교 교육에서 지금 저희는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반대로 학생 입장에서는 어떠냐? 학생도 똑같이 활용을 하면은 자기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준 챕터 1을 좀 가서 공부해 와 그러는데 너무 긴 거야. 그죠? 요약본으로 보고 싶어. 요약시키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요약을. 정말. 그리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약해줘 하면은 쉬운 말로 요약을 해줘요. 약간 그런 식인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개인 수준별 설명 가능하고요. 챗봇, 특히 그 선생님하고 주고받을 때는 약간 조금 아까 그 알바하고 조금 말투가 조금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 복잡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너는 너무 친절한 선생님이야. 그리고 오랫동안 참을성이 있어. 질문을 여러 개 해도 절대 화내질 않아. 우린 보통 화내잖아요. 두 번, 세 번 질문하면 됐어, 그만해. 그런 거 없어, 그죠?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지금 아마 그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활용은 잘 안 하지만 미국에서 그 플립 러닝 그 붐이 일었을 때 칸 아카데미라 그래가지고 뭐 대표적인 거예요. 그때 그뭐 교육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거꾸로 교실 뭐 이거 그거의 대표 주자였는데 걔네들은 칸민고라 그래가지고 칸 아카데미에 챗봇 박아 넣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질문하면 너무 친절하게 잘 답변해주는 그런 아까 챗봇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 대신 선생님인 거죠. 근데 얘는 너무 잘하는 거죠. 얘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퀴즈 만드는 제가 아까 그 설명드린 거예요. 이건 학생들한테는 더 도움이 많이 돼요. 해보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점검해 볼 거, 진짜 중요한 게 뭐였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질문을 주고받으면 핵심이 뭔지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미리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학생들이, 아, 내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언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학생들이 그 이해도를 높이는데 문제 생성해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매번 문제집 사서 뭐 비싼 거 다시 이거 힘들잖아요. 다른 문제 풀기도 힘들고 자꾸 자동으로 생성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까 봤죠? 문제 풀 수 알아요, 얘가요. 주관식 문제, 여기서 지금 시간 관계상 안 하는 거죠? 아까 그 채점하는 거 여기서 주관식 문제도요, 채점 다 몇 퍼센트 맞았다, 틀렸다 다 해줘요. 문제를
여기다가는 제가 그 장착 안 했나 보다. 요 다음 버전에서 한 거 아마 시연은 좀 곤란할 것 같네요. 그 정답 여부, 과제 해결. 심지어는 여러분들 과제 내주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을 거 있는데 그거를 챗GPT 도움받아서 하면은 정말 그 아주 차근차근 실수 없이 당황하니까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도우미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에 도입할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쓰게 권장할지 그 적절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 챗봇으로 피자 주문 받는 알바까지도 만들었고 아까 퀴즈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생성하는 말하자면은 챗봇도 이렇게 챗봇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LML 응용이죠. 그 제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까지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저런 걸 하려면은 일단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아까 봤을 때 글이 짧아서 별로 길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 피자 주문을 받는 챗봇을 만들고 싶어. 만들어봐 하면은 이런 예제가 있으면은 따라 할 수 있지만 없으면은 또 이제 뭘 알아야 되지? 뭘 알아야 될까? 막 고민하고 막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이것도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근데 그것조차도 쉽게 바꿔버렸어요. 이제 그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챗GPT S라는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이미 이게 나온 지 제법 이것도 꽤 됐어요. 챗GPT 다음에 복수 S라고 쓴 다음에 이거를 그 커스텀 GPT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이 챗GPT에서 보면은요 이건 뭐냐면요 왼쪽에 다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하도 유행해가지고 요 왼쪽에 보면요 GPT 탐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챗봇들을 공유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저게 될까? 저게 인기 있을까? 근데 어마어마해. 수천 개가 정확히 개수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고요. 이걸 누르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챗봇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는 챗봇이 워낙 간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것뿐이지 그 기능적으로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잘 동작하게. 검색까지 해서 여기 보면은 글쓰기도 글을 잘 쓰게 하는 챗봇을 만들어 놨어요. 아예 생산성 여기 교육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듀케이셔널 툴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비디오 서머라이저, 랭귀지 티처, 튜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챗봇 그 피자 가게 알바생 챗봇 있죠? 그런 거에 약간 좀 더 다듬어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이제는. 물론 이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걸로.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서 처음 학교 시작할 때 요번 새로운 과목 맡으면은 그 과목에 무슨 주제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강의 계획이죠. 그런 거 만들어주는 전문 챗봇. 이런 걸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예제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요 머티리얼에서 한 가지 해본 거는 그러니까 간단히 탐색한 다음에 여기서 찾고 싶은 거 찾으면 뭐 교육 분야에서 찾아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심지어는 챗봇을 여러분들 검색하는 거 힘든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챗봇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를 찾아주는 챗봇까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GPT, GPTS 파인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GPT를 찾아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거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인기 가장 높은 거네요. 눌러볼게요. 이런 거예요. 얘랑 채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챗 GPT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숨겨놔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찾아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러니까 한 가지 요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유용한 GPTS들이 있어? 그거 찾아볼래?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여기다가 아, 한글로 당연히 동작해요. 그런데 좀 더 약간의 그 뭐랄까 좀 더 잘 동작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면 영어 쓰면 좋아요. 근데 영어 문장이 잘 생각 안 나잖아요. 그냥 영어로 쓰고, 그러니까 한글을 영어로 다시 번역해줘라고 하면은 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대충 막 쓰고 영어로 번역해줘 한 다음에 그걸 프롬프트로 이렇게 탁 갖다 카피해서 쓰면 굉장히 편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영어도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련되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쓰면 되고요. 지금 보세요. 이것도 그렇게 한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좋을 만 GPT가 뭘까라고 한 다음에 이거 번역한 거고요. 다시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허용하고요. 뭔가 대화를 허용하겠느냐 한 거고요. 대화 형식으로 풀긴 풀어요. 얘가 이렇게 하죠. Here are some GPTs. 그 중학교 선생님한테 필요한 거. Teaching GPT. GPT 가르치는 아니 뭔가? 아, 이게 그거네. 아까 내가 한번 본 거네. 선생님들이 그 레슨 플랜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등등등. 하여튼 이렇게 다 찾아줘요. 그래서 얘를 티칭 GPT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뭘 하는, 그러니까 어떤 프롬프트로 만들었는지, 아, 이런 거구나. 여기, 물론 한글로 된 것들도 요즘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한글로 번역해서 보는 거 그냥 금방 되니까. 예를 들어서, How can 그러니까 요런, 여기 그 만들 때,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물어보지? 이것도 난감하거든요. 요런 샘플. 그러니까, few shot run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How can I structure lesson plan for English 6? 그러니까, 6학년, 미국 6학년 영어 클래스를, 그건 진짜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적으로 나오는 게 있나 보죠? 스쿨버켓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저는 교육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말하자면은 그 공부하는 거를 정리. 근데 영어로만 나오니까 약간 좀 두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한글로 말해줘. 하면은 다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서 누르면 스웨덴 교육청이구나. 이게 걔네가 잘하나 보죠? 이게 고등학교 영어구나. 영어 6면 우리하고 체계가 달라서 제가 6학년이라고 잘못했는데 학습 목표, 목적, 교육과정 핵심 내용, 백월드된 원하는 결과 확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될지 그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서 막 정리하는 거네요. 조금 그 고차원적인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답을 받아내기 위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그런 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GPTS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근데 결국에는 아마 본인이 원하는 나만의 GPTS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은 루틴하게 쓰는 거 아까 말한 이거 피자 오더 받는 그 GPTS 하나 만들어서 써야겠는데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피자 점장일 경우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가르치는데 난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맞는 GPT 용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루틴하게 쓰고 싶은데 매번 할 때마다 아 내가 저기 써놨으니까 카피해서 이렇게 써 물론 그래도 되지만 그것도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GPTS로 만들어서 쓰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지금 여기 예를 들었어요, 제가. 이건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걸 링크를 여기 공유했는데 그냥 GPTS 만든 다음에 링크 공유하면 돼요. 제가 아까 그 GPT로 그 문제 생성하는 걸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간단하게 GPTS로도 그게 가능해요. 시스템으로 아주 복잡하게 지금 만들고 있긴 한데 좀 더 문제 생성기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기 샘플이 중간 수준의 역사에 관련된 참거진 문제 3개 만들어 한번 볼까요? 잘 만들고 있죠. 어쨌든 근데 이거를 그렇죠? 안 되죠. 여기로 가야 되겠다. 어디 있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집으로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한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실습을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게 된대더라. 한번 봤어. 나중에 기억하고 하시면,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서 문제, 어디죠? GPT 탐색에서 오른쪽 위에 가면은 만들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실은. 근데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보이는 거고요. 여기 만들기와 구성이 있는데 보통 구성으로 하면 되고요. 이름 제목 적고요. 문제 생성기 그럼 이렇게 문제 생성기 제목 적해요. 그다음에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 다양한 주제 형식의 제공하는 AI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사용자의 맞춤형 질문 제공하는 뭐 이런 겁니다. 설명이고요. 진짜 지침은 여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써요. 당신은 문제 생성가입니다. 다양한 주제 형식 작성 어쩌고 저쩌고 누가 봐도 문제 생성하는데 필요한 사전 지식들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몇 줄 안 돼요, 진짜. 문제 유형에는 객관식 문제, 이런 거 있다. 이거 써주고요. 난이도 상중하로 하라고 하고요. 주제별로 이렇게 다루도록 이렇게 설명 몇 개 써놨고요. 뭐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만든 글이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GPT한테 물어봤어요. 나 문제 생성가 만들려고 하는데 적절한 프롬프트 좀 만들어 줄래? 2줄 썼더니 이렇게 길게 만들어 줬어요. 이거 카피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거를 실행시킨 게 문제 생성기 이거예요. 이걸 실행시킨 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무슨 과목 혹시 아무 나는 이 과목 추천해 주세요. 중학생 무슨 과목 문제 한번 내볼까요? 과목 과학 중학생 그죠? 중학생 뭐 1, 2, 3학년 나누나요? 많이 다를까요? 비슷하면 그러니까 중학생 과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에서 뭔지 모르지만 지금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단답형으로. 그러니까 객관식이 더 쉽죠. 채점하긴. 객관식 문제, 중간 난이도, 객관식 문제 5개를 생성해 줘. 해볼까요? 오늘 아침에서 실험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얼마큼 잘하는지. 과학 선생님이 계시면은
주세요. 잘했는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중요한 주제 뭔지 저 중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잘 몰라요. 뭐 당연히 과학이겠지만. 그러니까 행성 문제 다루고 화학 뭐 식물 문제 다 다루네요. 그죠? 지진 문제까지 나오네요. 지구과학까지도. 근데 문제 답 다 정확하게 맞췄죠. 어떻게 보면 큰일 난 거고 어떻게 보면 아, 이제는 놀고 먹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놀고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젊고 어릴수록 새로운 기술에 더 빨리 어댑트 돼요. 선생님들이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뒤처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게임 선생님들 중에 게임 진짜 그 초중고생들만큼 잘하거나 그걸 이해도가 높은 사람 드물어요. 왜냐하면 많이 안 하니까. 근데 학생들 이제 분명히 이 LML 기술에 굉장히 빨리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격차가 커지기 전에 선생님들 빨리 새로운 기술 많이 익숙해지고 지금 근데 사실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늦은 건 아니죠. 절대. 우리는 사실은 한국은 조금 우리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라서 그런지 이 AI 기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우리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적용하고 빨리 이것을 그 생산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이런 챗 GPTS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야, 어느 학교 선생님 만든 거 이거 너무 좋더라. 따라하자.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개선하고 싶으면 프롬프트를 조금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마지막에 답을 안 쓰더라. 답을 반드시 써줘라고 고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감히 얘기한 건데 이렇게까지 되면 좋은데 무조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속으로 저거를 워드로 출력하면 그냥 프린트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은데 PDF로 출력 됩니다. PDF로 출력해줘. PD 되나 안 되나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엔 요즘에 뭐든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사실은. 시키네요. 네가 해. 카피해서 워드에 붙인 다음에 PDF 다운로드로 하래네요. 많이 똑똑해졌는데요. 이런 거를 나한테 시켜? 이런 건 네가 해 그러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워드로 그러니까 이걸 프롬프트로 워드로 출력해줘 하면은 워드로 이렇게 아이콘 생기는 거 봤어요. 저는 워드는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든지 간에 다 됩니다. 진짜. 그런 지금 상황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꼭 답변을 드릴 테니까 답변하셔도 되고요.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